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맙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약바이오 시장 폭락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관련된 기업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금요일부터 반대매매 사태가 터지면서 한 번 더 장이 무너졌고 다음 주도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에 더불어서 바이오 시장에서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는데 이번에 이 폭락 사태로 인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은 그래도 볼만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10월 20일부터 개최된 유럽정형학회 에스모죠. 에스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상 데이터가 정말 전체 임상 데이터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50% 이상 급락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많으며 학회 모멘텀이 있었던 기업들이 유독 하락폭이 크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풀데이터가 발표된 이후 하락폭이 큰 기업들 중에 데이터 좋은 기업 오늘 한 군데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 눈에 띈 기업은 보로노이의 파트너사인 오릭파마인데요. 오릭파마가 금요일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에는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릭파마와 보로노이가 커플링이 되어 있는 주가 추이를 보여주는 만큼 이번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로노이 또한 오릭파마의 라이선스 아웃한 이 물질의 데이터로 인해 자체적으로 개발적인 물질들의 퀄리티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릭 파마슈티컬즈, 오릭 제약 이번 에스모에서 임상1 비상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임상1상 종료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임상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빠르게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임상 데이터가 좋아서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 보로노이와 오릭파마가 처음으로 공개한 사람 데이터 임상 데이터라는 점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데이터 요약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온전한 약이 없는 분야 엑선 20 인서션에서 부작용이 매우 적고 효과가 매우 좋은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기존에 그래도 약으로 쓰였던 아미반타맙 같은 약들 대비 부작용은 3분의 1 수준, 효과는 최소 1.5배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 데이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먼저 보고 가실게요. 이번 오릭 114 데이터는 기존 엑선 20 타겟 약물들이 엑선 20 약 투여 환자, 이미 엑선 20 관련 약을 투여한 환자를 포함하지 않거나 뇌전이 환자를 포함하지 않은 임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릭 114는 이미 엑선 20 관련된 약을 1차 혹은 2차까지 투여한 환자들을 매우 많이 포함을 시켰고 뇌전이 환자, 그 중에서도 액티브 뇌전이 환자를 포함시켰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임상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약물이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로서도 효과가 뛰어나고 뇌전이 환자에게까지 효과가 있는 매우 좋은 약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오릭 114는 굳이 이미 2차까지 엑선 20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1차 치료로 쓰일 경우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번 데이터를 보시면요. 쉬운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지 않은 임상이었다는 것도 유의미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prior EGFR allowed no. 그나마 블루프린트가 yes였는데
오릭파마가 블루프린트 대비 이미 베이스라인 CNS 도 더 높습니다. 뇌전이 환자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전이 환자 비율이 높은 와중에도 시스테믹 컴플리트 리스폰스 완전 관해를 보았고요. 부분 관해도 되게 많아요.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 ORR도 포스트 아미반타맙 현재 엑손 20 변이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아미반타맙인데 아미반타맙을 이미 투여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결과가 33%의 컨펌드 ORR로 나왔습니다. 75mg의 용량으로 이미 33%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라는 것은 아미반타맙 투여 이후의 환자에서 이 정도로 잘 나왔던 적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엑손 20에서의 오릭114 엄청난 활약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고 이번에 알 수 있었던 데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반응률을 나타내는 데이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 15개의 바가 있습니다. 15명의 환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1명이 완전 관해 환자, 2명은 부분 관해 환자인 걸 컨펌 확정했고요. 거기에 UPR 지금 부분관해 확정을 받지 못했지만 부분관해인 환자 1명에 오늘 내일 곧 부분관해가 확정될 수 있는 부분관해에 진입할 수 있는 환자가 1명 더 있다. 그에 따라서 부분관해 4명에 완전관해 1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5명 중 5명이기 때문에 이게 33%의 ORR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15명 환자 중에 13명이 뇌전이 환자라는 점이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엑손 20 타겟의 항암제들은 뇌전이 환자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데이터가 정말 잘 나온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오릭파마가 이번 데이터를 빠르게 발표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 뇌전이 데이터가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이라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생각보다 별론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엄청 유의미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 이 항암 사이클이 1에서 2사이클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환자들을 데이터로 표현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지속됐을 때 항암제를 계속 투여했을 때 CR 환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뇌전이 환자에서 이만한 데이터를 나오게 했던 기업은 여태까지 없었으며 완전관해 환자가 뇌전이가 된 환자였다는 거 고려했을 때 앞으로 임상 진전됨에 따라서 데이터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거 오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 데이터는 딱 이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총 50명 중에서 6명이 그레이드 3 부작용을 나타냈고요. 그레이드 3가 우리가 흔히 항암제에서 좀 심각한 부작용이네 할 만한 정도의 부작용이고 그레이드 3가 넘어가면 환자가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꽤나 많은 수준의 부작용이라는 거. 그런데 대부분 여태까지 엑손 20 타겟의 항암제의 경우 그레이드 3 이상의 부작용이 30% 이상이었는데 이번 오릭114 부작용은 1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부작용에서는 잘 나온 데이터였다. 유효성도 좋은데 안정성도 뛰어난 데이터였다라는 걸 한 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임상 1상이 진행 중이고 아직 용량 증대 중이기 때문에 용량이 앞으로 임상 2상에서 어떤 용량으로 진행이 될지 정한 것이 아니고 고용량을 대상으로는 여전히 임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을 때 부작용이 여전히 안 나오게 되면 그것 또한 엄청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결론은 오릭114는 매우 선택적이고 뇌전이, 뇌투과율이 높으며 경구용이고
굉장히 EGFR과 헐트 변이를 잘 타겟하는 좋은 약물이다. 특히나 엑손 20에서는 정말 좋은 약물이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세이프티 프로파일, 부작용 측면에서도 대부분 그레이드 1과 2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작용 이슈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이번 임상은 기존 환자들과는 다르게 이미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뇌전이가 많이 진행된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유의미한 데이터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액티브 뇌전이 환자를 포함해서 관해 임상 데이터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릭파마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VRN7로 알려져 있는 오릭114 굉장히 선택적이고 유효성 잘 나온 데이터인 거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릭파마가 금요일에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임상 진전에 따라서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항암제의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상 1상보다 임상 2상과 임상 3상에서 객관적 반응률이 더 잘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 이유는 임상 1상에서 말기 환자 혹은 치료를 이미 여러 번 받은 적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임상 후기 단계로 들어갈수록 데이터 더 잘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오릭114 데이터를 통해서 보로노이의 자체 파이프라인인 VRL11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VRL11이 최근에 임상 진입이 조금 밀리면서 이거 임상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완이 들어왔던 것들도 저는 해결이 된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VRN07이 이렇게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VRL10도 임상에 진입함에 따라서 임상 데이터 내년에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바이오 많이 빠져서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임상 데이터 공부하면서 조금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